Charisma. Pharaoh. Body Friend. 카페에서 즐기던 우유 거품이 살아있는 리얼 라떼. 이 라떼 진짜다. 카페보다 좋아지다. 루카스 9 라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결국 인생의 3분의 1은 수면이다. 생체 역학을 담은 3D 입체 베개로 인생의 3분의 1을 바꾸다. 고맙다. 간호다. 처음 스타일 그대로 부탁해요. 하이모 애프터케어 시스템 독보적이다. 1588 모발.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15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린 야당은 지도부와 주요 대선 주자들이, 새누리당은 친박계 의원들이 각각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단체와 사람이 참석하고 있는지, 또 성조기와 십자가는 왜 등장한 건지 밀착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를 놓고 특검과 청와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협의가 없으면 다음 주 초 출석 통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2,000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지 짚어봅니다. 지난해 봉급 생활자들이 낸 세금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임금은 조금 올랐는데 봉급 생활자들에게서 떼간 세금 증가폭만 유독 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체 생성률이 100%로 조사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소 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반려동물들만 있었는데 불이 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고양이밖에 없으니까 반려동물이 강화 용의자가 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월 대보름인 오늘 커다란 보름달 아래 대한민국의 광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과 이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가 2개의 광장을 각각 뒤덮었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선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 특검 수사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핵을 촉구하는 15번째 촛불 집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탄핵 기각설이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맹렬한 강추위가 예고된 정월 대보름날 15번째 주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핀 소원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연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안정된 나라를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특검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제 검찰 조사도 받겠다, 특검도 받겠다 다 얘기했는데 압수수색도 다 거부하고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좀씩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최근 탄핵 기각설이 나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 달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주말 집회 사상 처음으로 1박 2일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지법 앞에서 밤을 새운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국회를 거쳐 오늘 오후 광화문 사전집회에 합류했습니다. 본 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 퇴진을 기원하는 소등 퍼포먼스를 마친 뒤 청와대와 헌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난주 세 방향으로 나뉘었던 행진 대열의 종착지는 헌재 앞으로 통일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화면이 광화문 집회 현장입니다. 들으신 대로 본 집회를 마친 촛불 행렬은 지금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원정진 기자.
네, 청운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이 꽤 추운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200m 거리인 이곳 청운동 주민센터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저녁 7시쯤 광화문 광장 본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를 세 방향에서 에워싸는 포위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곳 청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자하문로길과 팔판길 등 세 군데 도로로 동시에 행진해 청와대를 감싸는 모양의 집회입니다. 시민들은 조금 전 청와대를 향해 함성을 지르거나 나팔을 부는 등의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탄핵 지연 전술을 쓰는 청와대의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구속,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도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곳 청와대까지 1박 2일 행진을 벌인 촛불 물결은 곧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네, 이 촛불 집회에 맞서 친박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태국기에 미국 국기까지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과 몇백 미터 떨어진 서울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무효와 특검 해체를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송인호 기자입니다. 서울 광장과 주변이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사모 등 50여 개 친박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 오후 2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2차 탄핵 반대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노년과 장년층들로 두꺼운 외투와 장갑 등으로 무장하고 탄핵 기각과 특검 해체 등의 구호가 나올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사태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좌익 종북 세력들과 맞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고영태와 그 일당이 벌인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태 개인들의 수사를 당장 시작하라!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와 한국은행 앞 숭례문을 따라 3km가량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우려했던 촛불 집회 측과 충돌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촛불에 붙여 이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었는데 최근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 도착한 버스에서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주로 60대 이상입니다. 부산에 지금 오늘 25대 버스. 다 박사모 회원들이신가요? 박사모 애국시민연합회. 영남 지역에서 올라온 단체와 시민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곳곳에서 십자가가 그려진 기독교 단체 깃발도 보입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수원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동기회는 물론 해병대 전후에도 앞장서서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부국동지에서 나왔습니다. 성조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도 태극기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발이 무효고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종이는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또 따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 탄핵이기 때문에 이른바 태극기 집회는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난 뒤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주로 촛불 집회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집회 뒤 행진을 하는 방식은 촛불 집회와 같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엔 송방영신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이름을 촛불을 보내고 태극기를 맞이한다는 뜻의 송화영태로 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3.1절에
자유총연맹 회원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 정반대인 두 개의 광장에 정치권도 오늘 가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촛불 집회에 대거 참석해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도부의 총동원령 아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나와 조속한 탄핵 인용을 외쳤습니다. 탄핵은 완수돼야 합니다. 입춘 100일 때처럼 탄핵 100일이다. 호남을 방문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 시국 촛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의 기반인 광주에서 손학규 주권회의 의장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현재는 탄핵을 빨리 해서 이 부정부 상태를 끝내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는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와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국회와 특검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님 무도한 짓을 하는 이 폭도들을 우리 태극기의 힘으로 몰아내야 되겠죠. 광장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압박하면 안 된다며 집회에 불참했고,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집회 참석 자제와 정치적 대타협을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 익숙한 정치인들의 얼굴이 많이 보이던데, 네. 광장에 나간 대선 주자들 속내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죠. 네. 특히 문 전 대표는 오후 1시에 대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 끝나자마자 서둘러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참석한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세론이 정권 교체 바라는 촛불 광장에서 태동했다, 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 민심하고 더욱 단단하게 결합해서 대세론을 굳혀보자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아직은 탄핵에 집중하고 그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다. 네. 요즘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바짝 뒤쫓고 있는,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오늘 촛불 집회에 참석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촛불과 함께한다는 전력은 같은데 장소가 달랐습니다. 장소가 광주였는데 광주가 어디입니까? 2002년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돌풍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처럼 광주에서 안희정 돌풍을 태풍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호남의 선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직은 높아 보이는 문재인의 벽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희정 지사는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광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리포트 보니까 손학규 의장도 광주에 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손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한 지 오늘로 5일째인데 5일 중에 나흘을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사처럼 호남의 마음을 얻어서 당내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붙어보자 이런 전략인 건데, 정작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집회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야권 주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걸 두고 중도 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관심은 이 태극기 집회 쪽에도 좀 많이 쏠리는데, 오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꽤 많이 이곳에 갔는데 사실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이곳에 나가는 전략을 뭘로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여권 대선 주자 중에는 이인재 전 의원과 이번에 확실히 친박으로 변신한 김문수 전 지사가 갔는데, 사실 어차피 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황교안 대행에게 쏠려 있는 친박 보수 표심도 좀 가져와 보자 이런 전략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청와대와 특검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주말을 넘겨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과 청와대 접촉은 있었나요?
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 거부 의사표시를 한 7일 이후 특검과 청와대는 아직 아무런 접촉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일정 유출을 두고 신뢰 훼손을 거론하면서 입을 닫았고요. 특검은 일정 유출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청와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면 조사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이 다음 주쯤 대통령 측에 대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서 받겠다면 일정 조율에 다시 들어가고 거부하면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특검과 다시 협의해서 가까운 날에 열일이라고 본다고 말한 만큼 특검은 대면 조사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추가로 드러난 혐의가 있습니까? 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최 전 총장과 이대 교수들을 다시 불러서 보강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의 정점에 최 전 총장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영태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2,000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총장 자리에 딴 사람 앉혀놓고 정리해야지.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대통령 대리인다는 이 말이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모함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탄핵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건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 파일은 고영태 씨와 동료들이 서로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들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고 그게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라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 파일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지난 6일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도 최 씨 측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자고 나섰습니다. 당시 검찰은 파일 대부분이 사적인 통화이고 29개 정도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조차도 실행에 옮겨진 게 없고 고 씨를 상대로 수사할 만한 게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들의 사적인 대화와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관하다며 녹음 파일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파일을 복사해 검토 중이라면서 이를 증거로 신청하거나 관련 증인을 더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 심리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얼마만큼의 녹음 파일이 탄핵 심판과 관련됐는지를 인정하고 심리에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는데 당시 집안에 있던 반려동물들이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처럼 홀로 남아있던 반려동물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레인지 쪽에서 시작된 불로 오피스텔 주방 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건물이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 집안에는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3마리만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거에도 고양이가 발로 스위치를 건드려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킨 적이 있다는 집주인의 진술에 따라 고양이가 일으킨 화재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고양이밖에 없으니까 고양이가 눌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도 반려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버튼을 눌러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안성에 있는 한 정수기 보관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와, 순식간에 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소방당국은 전기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5시쯤엔 경기 화성의 자외선 코팅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이나 현충원과 같은 추모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를 하려는 건데 이렇게라도 방문하는 게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긍지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독립기념관입니다. 결의 집 앞 광장에 휴대전화를 든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광장을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휴대전화만 바라봅니다. 포켓몬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방문객들입니다. 포켓스톱이 많아요. 근데 이 포켓몬 잡으면서 가끔씩 전시관도 다니고. 친구끼리, 연인끼리, 심지어 휴가 나온 군인들도 포켓몬 잡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군인들은 독립기념관에서 관람 확인증을 받으면 보너스 휴가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인은 관람보다 포켓몬 놀이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찾은 참배객은 언짢은 기분까지 들 수 있습니다. 좀 안 좋게 보이긴 하죠. 그래도 국립기념관의 주제에 안 맞게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쳐다보면서. 순국 선열을 모신 현충원에서도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묘역 근처까지 포켓몬고 놀이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뒤 이른바 포켓 성지로 알려진 주요 기념물 근처는 휴대전화 쳐다보는 사람들로 늘 붐비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어도 경내에선 게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봉급은 찔끔 늘었는데 세금은 너무 많이 떼가는 것 아닌가? 직장인들 누구나 매달 급여 명세서 받아볼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봉급 생활자에게 원천 진수한 근로소득세가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6%나 더 거둔 겁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난해 전년 대비 평균 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인상률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세금이 늘어난 액수를 비교해보면 이 근로소득세가 부동산 팔아서 차익 남긴 데 거둔 세금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거둔 소득세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리지갑이라서 징수하기 편해서였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모두 힘들었는데 정부는 전체 세금을 예산보다 10조 원이나 더 걷었습니다. 나라 국간을 늘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기업이나 가게가 쓸 돈을 끌어가서 소비와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 방식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팍팍한 직장인의 삶에서 그나마 위안거리는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 올해는 5월과 10월에 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항공권 가격이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항공권 가격의 비밀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송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가는 항공기의 이코노미석입니다. 탑승자들의 항공권 가격을 봤더니 32만 원부터 67만 원까지 배 차이가 납니다. 내가선 항공권의 대략적인 가격이 항공권에 암호처럼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국적 항공사를 보면 Y라는 알파벳은 일반석 가운데 정상가를 다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Q9은 특가로 싸게 산 거고 G는 여행사가 단체 구매한 표를 샀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구분이 일반석에만 15가지나 되는데 그만큼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얘기입니다. 항공사는 표를 최대한으로 팔기 위해 구입 시기별로 가격을 달리합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려면 24주 전에 예매를 해야 하고 평균보다 싸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최소 11주 전에는 예매해야 합니다. 가격이 싼 특별한 시기도 있습니다. 탑승 시기를 기준으로 1년 중엔 3월이,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그때입니다. 인터넷엔 특가항공권과 이른바 땡처리 항공권도 간간히 나오는데 여행 일자나 목적지 등 조건만 맞으면 횡재할 수도 있습니다.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규정으로 변경이 되면서 91일 이전이나 또는 61일 이전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저렴한 항공권을 다시. 여러 항공사가 하나의 여객기를 공유하는 코드쉐어란 제도도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같은 항공편이라도 판매하는 항공사가 어디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SBS 송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소가 1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100%라던 농장에서
또다시 의심 증상이 나타나 소들이 모두 살처분되면서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가 추가로 발견된 곳은 충북 보은군 단부면의 한우 농장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소들을 살처분하는 과정에 인근 농장의 소 5마리가 또 침 흘림 증상을 보이는 게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항체 형성률입니다. 이 농장은 충청북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100%로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벽하게 됐는데도 구제역에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소 97마리 가운데 16마리만 표본 조사에 빚어진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에 출제 문제는 서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막내차는 안 하는 거예요. 피해를 줄까봐. 백신의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놓았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거나 항체 형성률이 높은데도 구제역에 걸린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발생한 보은 젖소 농장과 정읍의 한우 농장은 항체 형성률이 낮았던 반면 연천과 이번 사례에서는 항체 형성률이 매우 높았는데도 구제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소가 1000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충북 보은에서 5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백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차단 방역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정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아베 총리는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뉴욕 만남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반갑게 포옹하고 두 손으로 악수하며 친밀감을 과시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Strong hands. 5차를 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efending against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 both of which I consider a very, very high priority.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무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미 투자 확대로 화답했습니다. 미국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本はこうした高い技術力で大統領の成長戦略に貢献できる。そして米国に新しい雇用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ます。 두 정상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소유의 호아 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두 정상이 골프를 함께 치기로 했는데 리조트 체제와 골프에 들어가는 돈은 이해 상충 논란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없이 단순히 코만 고는 건 노화 현상이지 질병은 아니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만 고는 것도 뇌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50대 이상 마른 여성이 잘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 60대 여성은 6시간 자는 동안 2시간 정도 코를 곱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기도의 탄력성이 떨어져 뚱뚱하지 않아도 코를 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자다가 놀래서 깨요. 내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래서. 한 대학병원이 이 여성처럼 수면 무호흡증이 없으면서 코만 고는 사람의 경동맥 두께를 측정해봤습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받은 피를 뇌로 보내주는 혈관인데 총 수면 시간의 25%, 즉 6시간 자는 사람이 1시간 반 정도 코를 골면 경동맥의 두께가 10% 더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처럼 코 고는 소리가 클 땐 100데시벨,
바로 옆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큰 음파가 발생합니다. 이 음파는 주변 혈관을 진동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면 곧 회복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계속되면 이렇게 혈관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기심에도 올 수 있고 또 그게 더 막히면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중풍도 올 수 있고. 경동맥이 두꺼워졌더라도 코골이가 개선되고 소염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혈관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폐경 후 마른 여성의 코골이는 외부 공기로 숨쉬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양압기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대도시 주변의 이른바 배드타운입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한 도시가 실험에 나섰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인구 절벽 대책을 고민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 도쿄 최서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와 요코하마의 배드타운 중 하나인 와카바다이. 90년대까지 주민이 2만 명을 넘었던 일본에선 보기 드문 대규모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입주민은 5천 명 넘게 줄었고 무엇보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5%를 넘겼습니다. 몇 해 전부터 공동체를 지키자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단지 안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주민 수가 줄어들면서 상가에도 가게들이 빠져나간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편의시설로 바꿨습니다. 젊은 주민을 붙잡기 위해 육아 쉼터를 만들었고 나이 든 주민은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子どもたちに温かい目を向けてくださる方が多いということで 마을을 지키는 게 모두의 이익이라고 주변 상가를 설득해 주민 사랑방, 자율식당까지 세웠습니다. 30代から80代までそれぞれ得意なお菓子作りの上手な方、調理の上手な方 아직 수치상 성과는 미미하지만 와카바다이의 실험에 일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大きな波がある中でいろんなことを試してみて、他の地域とか他の団地で応用展開できることがあればそのヒントを作る. 요코하마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네, 다시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던 참가자들이 이번엔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이세영 기자, 촛불 행진 대열이 어디쯤 도착했습니까? 네, 30분 전쯤에 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모습 전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촛불 행진 대열이 제가 서 있는 이곳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안국역이 있는데 오늘 행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이 집회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2월 탄핵, 특검 수사 연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 헌재방면, 총리공관 이렇게 세 방향으로 행진이 진행됐었는데 오늘은 시민들이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을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참가자들의 절반가량은 안국역 쪽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아래쪽에 있는 종로 1가, 종로 2가 사거리를 거쳐서 모이게 됩니다. 잠시 뒤 참가자들이 다 모이면 자유발언 시간을 갖고 9시쯤에는 정월 대보름 맞이 박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 즉시 인용을 바라는 소원을 담은 종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문에서 진행됐던 탄핵 반대를 요구하는 단체 집회와 행진은 오후 7시 20분쯤 마무리됐고 지금은 일부 참가자들만 남아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국동 사거리에서 SBS 이세영입니다. 매서운 눈매와 날쌘 움직임으로 사냥에 성공하는 호랑이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살찐 호랑이가 요즘 중국에서 화제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살이 찐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배가 바닥에 닿을 듯 느릿느릿 걸어가는 호랑이 한 마리. 풍선처럼 빵빵한 배를 뒤집고 있는 모습은 맹수라기보단 살찐 고양이 같습니다. 세계 최대 호랑이 사육기지 중국 동북 호리먼의 시베리아 호랑이들입니다.
육중한 몸매 탓에 유명세를 타더니 요즘엔 그야말로 인기 폭발입니다. 那边过来的时候也有挺多大的，有位特胖的。真是很胖的，他们肯定是吃的特别好。 몸길이 1.5m 뚱보 호랑이들은 나이 1살 반 정도로 아직 어립니다. 차츰 자라면서 체중을 조절하게 될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살찐 게 자연스럽다는 게 동북 호리먼 설명입니다. 那么冬季可能要达到8公斤了。这样的话，因为它冬季呢要在野外过冬，这样的话它需要需要热量，需要更多的食物。 동북 호리먼은 일부 사진은 각도 탓에 더 살쪄 보인다면서도 먹이를 바꿔 호랑이 살 빼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평창올림픽 기대주인 모글스키의 최재우 선수가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평창 리허설을 치렀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우가 울퉁불퉁한 슬로프를 힘차게 내려옵니다. 턴 동작은 매끄러웠고 두 차례 점프도 깔끔했습니다. 올림픽 종목인 모글스키는 턴 기술과 공중 연기 그리고 속도를 종합적으로 겨루는 경기로 최재우는 예선에서 80.11점을 받아 16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습니다. 출전 선수 55명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점수였습니다. 최재우는 결선에서는 예선 때보다 높은 80.84점을 받았는데 최종 순위는 10위에 자리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1년 뒤 올림픽이 열릴 코스에서 값진 경험을 쌓았습니다. 3년 전 소치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결선에 진출했던 최재우는 내년 평창에서는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여자부에서는 서정아가 결선에 올라 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로 많은 관중이 찾아와 미리 보는 올림픽을 즐겼습니다. 경사 어마어마하고요.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런 거 진짜 막 방송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방송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우리나라 스노우보드의 간판 이상호 선수가 평창 리허설을 펼칩니다. 평창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삼성화재와 라이벌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 신영석이 삼성화재 타이스의 강타에 얼굴을 맞으면서도 기어이 블로킹을 성공합니다. 현대캐피탈은 신영석을 앞세운 블로킹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데니가 서브 에이스 4개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서브로도 삼성화재를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문성민이 26점으로 펄펄 난 현대캐피탈은 라이벌전에서 3대1로 이겨 4천여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한국전력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승점 추가에 실패한 5위 삼성화재는 프로배구 출범 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프로농구 특급 신인 모비스의 이종현은 가볍게 투핸드 덩크를 터뜨립니다. 이종현은 17득점에 리바운드 6개를 잡아내며 LG전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3위 오리온은 4위 동부를 꺾고 선두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동부 벤스는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두 자릿수를 올리는 더블더블을 22경기 연속 작성해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눌렀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꺾었던 대표팀은 일본의 2연승을 기록하며 삿포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름달 보이시나요? 호남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자정쯤에 가장 높이 떠오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6도로 출발하지만 한낮엔 영상 3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에 이어서 수도권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금세 회복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선 낮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에선 낮 기온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날이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이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바깥 날씨가 지금 너무 추우니까 집안에서 편하게 보름달 보며 소원 비시라고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